대한민국의 독립운동사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두 이름이 있습니다. 중국의 국부 순원, 그리고 임시정부의 든든한 후원자 장제스입니다. 순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최초로 승인하며 김구 선생에게 큰 힘을 실어주었고, 장제스는 윤봉길 의사의 의거에 감동해 중국 1억 군대도 못한 일을 해냈다 며 임시정부에 파격적인 자금과 군사 지원을 쏟아부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대단한 두 남자가 사실은 동서지간이었다는 것, 그러면서도 서로 정치적으로 대립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정치적 대립과 재정 상태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흔들었던 세 자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중국 현대사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가장 강력한 퀸으로 활약했던 숭씨 가문이 세 자매, 아이링, 칭밍, 메이링이 그 주인공입니다. 2시의 책장에서는 이들의 이야기를 1, 2부로 나누어 진행하려고 합니다. 1부는 혁명의 불꽃 속에서 피어난 금지된 사랑과 배신, 그리고 한 여인의 처절한 각성을, 2부에서는 권력을 향한 살벌한 도박과 대륙의 지배자가 된 자매의 전성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세 여자의 욕망이 어떻게 동북아의 지도를 바꿨는지, 아이링, 칭밍, 메이링의 은밀한 기록을 열어봅니다. 그 안에는 치밀한 유혹, 창문을 넘은 탈출,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잔혹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국부 순원이 친구의 딸에게 집착한 내막과 장제스가 결혼 선물로 아내에게 실탄을 준 배우까지, 그 은밀하고도 거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지금 시작합니다. 역사는 종종 총을 든 남자들의 전유물로 기록되곤 합니다. 하지만 20세기 중국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의 한복판에는 여성 파워가 큰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서태후입니다. 돈 없는 사치와 독재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악명이 높은 유명한 여인이죠. 그러나 1861년 남편의 승하 후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그녀는 사실 중국 근대화의 씨앗을 뿌린 인물이기도 합니다. 순원이 밖에서 혁명을 외칠 때 서태후는 안에서 개혁을 이끌고 있었죠. 1902년 그녀가 내린 전족 금지령은 단순한 풍습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성 해방의 서막이었고, 여성들이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물리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반면 청나라 군대에서 출세한 위안스카이는 철저히 전통에 매몰된 인물이었죠. 그는 9명의 첩을 두었고, 그 중에는 조선인 여성도 3명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출도 금지당한 채 전족을 강요받았습니다. 이 극명한 대비 속에서 서태후가 준비한 의회 민주주의의 기틀은 아이러니하게도 공화국으로 넘어가는 평화로운 징검다리가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숭씨 자매의 아버지이자 혁명의 물주였던 숭자수, 그리고 그의 영혼의 파트너 순원이 등장합니다. 서태후가 전족을 금지하며 여성들의 발을 해방하고 근대화의 멍석을 깔아놓은 판 위에서 숭자수와 순원은 혁명의 동지로서 의기투합합니다. 하지만 대륙을 바꾸기 위해 손을 잡았던 이들의 완벽한 동지애는 가장 사적인 사랑과 욕망이라는 이름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여러분, 만약 믿었던 최고의 친구가 내 딸을 유혹해 도망갔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이건 막장 드라마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 중국을 만든 국부 순원과 그를 만든 물주 숭자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숭자수는 순원의 사상에 반해 자신의 전 재산을 순원의 혁명 펀드로 제공하지만, 순원이 친구 숭자수의 딸을 영문 비서로 불렀을 때 그건 업무가 아니라 정치적 유혹이었습니다. 27살의 나이차를 뛰어넘은 사랑의 대가. 그것은 과연 어떤 파장을 불러왔을까요? 사실 순원이 처음으로 눈독을 들인 상대는 숭자수의 첫째 딸 아이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링은 가문의 브레인이자 철저한 현실주의자였죠. 사업가적인 기질이 강한 영리한 그녀는 순원의 혁명 사상에는 박수쳤지만 그의 텅 빈 지갑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아이링은 순원을 거절하고 부유한 은행가 콩샹시를 택합니다. 혁명은 돈으로 하는 것이며 가문의 영광을 지키는 것은 뜬구름 잡는 이념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실질적인 부다. 그리고 순원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둘째 동생 칭밍에게 슬쩍 넘기죠. 이것이 대륙의 운명을 바꾼 첫 번째 패스였습니다.
아이링이 떠나자 순원은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곤 칭링의 아버지이자 자신의 절친인 숭자수에게 제안하죠. 내게 칭링을 비서로 주게. 사실 영문 비서는 핑계였고 칭링을 곁에 두기 위한 정치적 유혹이었던 셈이죠. 차분하고 우아하며 지적인 칭링은 어쩌면 영리하고 실리적인 아이링보다 혁명가의 아내로서 더 매력적인 파트너일지도 모르니까요. 당시 순원은 칭링보다 27살이나 많았고 아내와 자식이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게다가 순원의 아들 순커는 칭링보다 2살이나 위였죠. 하지만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주의자 칭링에게 순원은 남자가 아니라 신이었습니다. 혁명이었고 신념이었죠. 칭링은 훗날 고백합니다. 나는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영웅 숭배에 빠져 있었다. 부모님이 그녀를 방 안에 가두자 칭링은 창문을 넘어 탈출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체류하고 있던 순원을 찾아가죠. 그때 순원은 외칩니다. 그녀는 나의 구원이다. 하지만 이 로맨틱한 구원의 유효기간은 짧았습니다. 1922년 6월 16일 그 사건이 칭링을 꿈에서 깨웁니다. 그때 칭링과 순원은 광저우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베이징 정부, 즉 군벌에 맞서 헌법을 지키겠다는 호법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순원의 부하 천중밍이 반란을 일으켜 위험에 처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당시 임신 중이던 칭링은 순원에게 먼저 탈출할 것을 권유하며 남아서 홀로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칭링은 순원이 무사히 탈출하고도 시간을 더 벌기 위해 칭링을 사지에 오래 버려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 배신은 칭링을 순진한 펜에서 냉혹한 혁명가로 각성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나는 그 남자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품은 거대한 혁명의 이상을 사랑했었다. 이후 순원의 곁을 지키며 혼장을 달아주던 모든 영광의 순간들은 사실은 거대한 연극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925년 순원이 죽자 남편의 이름을 빌려 공산주의의 상징인 붉은 성녀가 된 칭링의 독자적인 행보. 그녀에게 정치란 사랑에 배신당한 여자의 가장 처절한 복수극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롱폼 일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거부 숭자수와 그의 세 딸로 시작해 혁명가 순원과 그를 사랑했던 숭칭링, 그리고 그 사랑이 남긴 상처와 선택까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숭씨 세 자매가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하며 중국의 권력 지도를 어떻게 바꾸게 되는지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세 자매의 엇갈린 행보와 장제스의 등장, 중국 근현대사와 얽힌 아이링, 칭링, 메이링의 서사.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말고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